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평소에는 미국 증시였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일본 축구였어요. 일본 축구를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속보가 떠 있더라고요. 일본이 스페인을 2대1로 이기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다. 이 소식이 이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일본 축구 소식이었는데요. 어, 뭐 부럽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 월드컵이 아시아 뭐 어쨌든 아시아 대륙에서 열리는 두 번째 대회 아닙니까? 이제 한일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아시아 대륙에서 열리는 건데 뭐 호주는 이미 올라갔고 16강에 그다음에 일본이 또 올라갔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고 또 이란도 뭐 웨일즈를 이기고 탈락 결국 16강에는 못 올라갔지만 일단 첫 승을 다 했죠. 개최국인 카타르만 3전 전패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승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이제 그 시간대가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예선 3차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아마 시간대일 겁니다. 음, 저도 이제 빨리 이 방송을 만들고 이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우리 축구 응원을 해야 될 텐데 1차전 때는 우루과이하고 굉장히 잘했는데 경기도 지배를 했고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가나와의 이 2차전에서 뭐 수비 실수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소극적인 골키퍼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왼쪽 풀백 우리 수비 선수의 위치 선정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 나오면서 아쉽게도 이제 졌죠. 그래서 오늘은 좀 뭐 포메이션도 그렇고 선수 선발 라인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키퍼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또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주요 선수도 뭐 황희찬 선수 혹시 부상 회복됐으면 잘 어, 그 컨디션 체크를 잘 해서 오늘 선발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포르투갈이 아무리 강해도 일본이 이긴 스페인이나 독일보다 과연 얼마나 강할까? 뭐 비슷하면 비슷했지 아니면 좀 더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나중에 그 가나 우루과이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르투갈한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우루과이처럼 뭐 좀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경기는 그 변수들이 많잖아요. 2002년 때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3차전에서 포르투갈 선수가 퇴장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뭐 지더라도 실력 차이가 원래 포르투갈과 우리나라는 뭐 실력 차이를 인정해야죠. 그래서 지더라도 완패는 하지 말고 오늘 밤 잠 못 이루 잠 뭐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응원할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증권 소식을 전하는 이제 뭐 방송이지만 이게 2차전 끝나고 이제 마지막 3차전 월드컵 3차전이 남은 시점에서 2차전 때 사실 이제 월드컵 수혜주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탈락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과의 이 3차전을 앞두고 시간회 그 거래 가격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일단 교촌 FNB 보면은 0.48% 올랐고요.
또 제주 맥주는 1.52%가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월드컵 수혜주로 지금 어, 거론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이 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 대한 이 어떤 기대감, 그게 시장의 기대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좀 냉철한 분석 같은 게 이제 이 덧붙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포르투갈을 이길 경우 월드컵 수혜주가 좀 더 수혜를 받을 뭐 맥주 판매량이라든가 치킨 판매량이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이길 경우에 내일 토요일이고 하니까 소비가 좀 더 늘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외 거래 가격이 올랐다는 것, 좀 꽤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은 오늘 포르투갈과의 우리 그 승부가 아주 뭐 일방적으로 밀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진짜 우리 대표 선수들 잘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부터 축구 얘기로 계속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좀 좋지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262 종목이 오르고 604 종목이 빠졌습니다. 1.84% 많이 내렸고요. 코스피 100이 2.2% 하락을 해서 코스피 대형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586 종목이 올랐고 834 종목이 빠졌습니다. 1.0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은 2.12%, 그러니까 코스닥도 대형주가 특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매도를 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그러나 아직은 1,300원대로 올라가지 않고 1,299원 90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83%가 올라서 81달러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혼조세 등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미국의 제조업 지표 둔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 그리고 최근 상승세 지속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코스닥은 해외 증시 혼조세 등으로 보합권 출발했지만 3일 연속 강세 등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 출회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4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달렸습니다. 자, 코스닥은 최근 지수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며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최근 지수 반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늘어나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던 금속, 또 일반 전기전자 업종 등이 하락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병원 설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 의료 정밀 업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삼성전자 3.51%, SK하이닉스 3.31%, 또 삼성물산 3.29%, 기아 3.06%, 3%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SM 한 종목만 올랐고 빠진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시총 16위부터 30위를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케어젠 요 네 종목이 올랐고, 동진 세미캠, 또 휴젤, 이 두 종목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의료 정밀 업종이었죠. 그래서 이 두 업종이 좋았는데 영풍제지와 썬앤엘이 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건설 업종, 어제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이 하한가, 지능기업 EUB가 마이너스 16%대, 태영건설 우선주가 마이너스 1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의료 정밀기기 제일 좋았는데 파나진 26%대, 맥 ICS 12%대, 진 시스템 6%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금속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포스코 엠텍이 마이너스 13%대, 윈 하이텍이 마이너스 7%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이 3%대 올랐고, 삼일제약, 일양약품, 삼성제약, 종근당홀딩스까지가 1%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신통제약이 마이너스 5%대,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이 마이너스 3%대, 일동홀딩스도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자, 제약 상승 종목은 SCM생명과학이 상한가가 나왔고, 녹십자 웰빙이 12%대, 제테마가 7%대 올랐고요. 코스닥 제약의 하락 종목 보니까 셀로메드가 마이너스 7%대, 코미팜, 한국 BNC, 바이오니아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950억 원 줄었고요. 코스닥의 삼천당 제약과 다우데이터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위메이드,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이 코스피의 롯데쇼핑, 한솔케미칼, CJ, 현대건설, 삼성카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ITM 반도체,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진기업, HLB, 동국제약 순이었습니다. 자, 환율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1299원, 13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전문가들은 지금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이제 1,400원대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이 추세상으로 상승세가 좀 꺾일 거라고 보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도 다시 이제 1,400원대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안심하는 분위기에서 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환율도 역시 지금 200원대에서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그런 게 좀 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배당주 이맘때 되면 배당주 얘기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 은행주의 그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평균 한 7.5%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이 은행주들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고 대신에 저 맨 밑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기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배당락 후에 주가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배당 매력에 따른 주가 상승만 누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주들은 연말 배당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지금 최근에 KTNG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연중 최고점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것도 배당락을 피하면서 수익만 누리는 그 좋은 투자 방법이죠. 이 배당주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은행주는 선택의 폭이 넓다. 수익을 누려도 되고 배당까지 받아도 좋고 뭐 장기로 가져가도 좋고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오늘부터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법원이 이제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그 7일까지 결정을 다 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이 그 원래 위메이드 쪽의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 앞두고 그 법률사무소가 이제 변호를 맡은 다음에
심리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사임하는 건 되게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이제 어떤 그 결론이 조금 김앤장 쪽에서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메이드에 좀 불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아주 크게 치솟았다가 이제 4%대까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의 주가가 좀 요동을 친 경향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그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가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일반적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지금 없는, 그게 시장에서는 좀 차가운 어떤 반응을 만들어낸 이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인데, 그게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비슷하냐면 선제적으로 엄청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걸 뽑아먹는 타이밍. 포스코 케미칼이 2020년, 21년도에 엄청 투자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올해, 내년 뭐 이때부터는 계속 뽑아먹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작년, 올해 막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는 것을 2024년 정도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수익을,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26년에 뭐 양극재를 뭐 굉장히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되는 타이밍이 내년 말이나 예, 그렇죠. 내년 말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은 개인만 매수하고 기관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죠. 4,500원이 빠졌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개인만 매수, 1,600원이 밀렸고요. 제약 개인만 매수, 2,100원이 밀렸습니다. 자, 위메이드 개인만 매수. 그러나 이 사모펀드와 내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1,550원을 올려놓았고요. 에코프로비엠 개인만 67만 주 매수. 한 달 순 매수가 외국인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강원랜드 개인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약간 거들고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금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50원 손실 구간으로 이제 오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는 0.16% 100원이 오른 64,200원. 제약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위메이드 2.15% 850원이 빠진 38,7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8% 200원이 빠진 109,700원. 강원랜드는 0.2% 50원이 오른 24,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보시면 뭐 큰 특징이 없이 이제 위쪽에 이 매물대가 계속 고점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이동평균선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 뚫고 내려와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매물대 하단 정도까지는 그게 17만 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6만 3천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약도 아래쪽에 매물대 하단. 제가 볼 때는 6만 2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역시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는 최근에 지금 흐름이 되게 좋은데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위쪽에 11선에
눌리면서 오늘 고점이 형성이 됐고, 아래쪽은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는 일단 그 상승을 하려고 이제 막 모색을 하다가 방향을 모색하다가 윗꼬리 달고 내리면서 저항을 좀 받은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좀 크게 빠졌는데 오늘 4.5% 많이 빠졌는데 아래쪽에 매물대 지지가 나와서 제가 볼 때 11만 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0만 9,900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지면 매물대 하단 정도 될 것 같아요. 10만 8천 원쯤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도 오늘 음봉이 나왔고 윗꼬리 달고 쭉 밀려 내려왔는데 5일선 지지를 받은 상태라서 지금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꺾인 거 아니에요. 아직 상승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미국 선물 지수는요 좀 빠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빠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게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55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5.5포인트, 나스닥이 마이너스 26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60, 낙폭이 좀 커졌네요. S&P 500이 마이너스 5, 아까 얼마였죠? 아까 5.5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22.75,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선물은 조금 더 빠졌고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약간 더 낙폭을 키웠고, 나스닥 선물은 낙폭을 줄였고,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63까지 내려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좀 안 좋을 가능성,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나스닥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우존스보다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장중에 어떤 반응, 어떤 분위기가 될지 몰라요. 요즘에 미국 증시가 시초가에 안 좋다가 장중에 끌어올리고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키우거나 그러느냐, 아니면 낙폭을 줄이느냐, 장중에 그런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에는 저는 미국 증시의 반등과 함께 또 한국 축구의 승리 소식이 기사로 도배돼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저도 좀 이따가 이제 이 축구를 볼 겁니다.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짧게 이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되는데 빨리 편집해서 빨리 올려드리고 저도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전 때는 제가 그 태그를 달았었는데 2차전 때 안 달았더니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대한민국 팀 파이팅 하는 그 응원 태그를 좀 달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